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를 4대0으로 물리치면서 4위 결정전이라고 불리는 이 중요한 경기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BBC의 해설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경기 주요 장면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아스톤 빌라는 4-4-2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지만 사실상 5팩을 썼습니다. 캐시가 거의 뒤에 있었고, 수비 후 역습의 전술을 들고 나온 아스톤 빌라였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대로 라인업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가장 잘 나갔을 때의 라인업이 이제 거의 완성됐죠.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이 완성된 수비 라인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고, 비수마, 사르, 클루셉스키, 메디슨, 존슨, 그리고 손흥민. 오늘 경기 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브레넌 존슨이 최근에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선발 출전시킨 이유를 이야기를 했고, 아스톤 빌라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는 거 알고 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순위의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에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통계가 두 가지가 전해졌는데, 일단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 그리고 아스날의 감독으로서 토트넘에게 4승 2무, 그러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과연 이번 경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하프타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리미어리그가 전반전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빌라는 이번 시즌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반전에 좋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심지어 아스톤 빌라의 홈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 팀이 일단 굉장히 공격적인 ridiculously high line, 굉장히 높은 라인으로 이제 서로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스톤 빌라에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스톤 빌라는 반대로 이제 역습을 통해서 토트넘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토트넘의 수비진이 워낙 잘 막아내고, 특히 오늘 경기 반더벤은 다시 한번 진짜 완벽이었습니다. 완벽. 이 상대방 올리 와킨스를 포함한 이 공격진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무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위협적인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옵사이드이긴 했습니다만 앞쪽에 있는 올리 와킨스한테 공이 잘 전달됐고, 이 장면에서 이제 직접 슈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반대쪽에 이제 레온 베일리가 오는 걸 보니까 패스를 했죠. 근데 이 상황에서 페드로 포로가 끊어내면서 공격이 무산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기본적으로 약간 탐색전의 느낌이 있었는데, 토트넘이 점유율 69%를 가져갔지만 슈팅 하나,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점유율 31%를 가져갔지만 슈팅 5개, 역습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둘 다 근데 유효 슈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반더벤이 이 부상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키 반더벤이 더 이상 뛸 수 없다. 그런데 다행히 이 다이어는 지금 미넨의 주전 수비수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라두드라고신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토트넘은 더 이상 전반기처럼 불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라두드라고신이라는 확실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확실히 듬직한 수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더벤이 나갈 때 이렇게 옷을 물고 나가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토트넘이 바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제임스 메디슨인데, bang, spectacular pacey football. 진짜 굉장히 빠른 환상적인 축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골을 bang 하고 터뜨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터뜨렸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일단 클루셉스키 선수가 이제 상대방과 2대1 패스를 하면서 이제 공을 다시 돌려받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2대1 패스를 통해서 이 오른쪽을 좀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클루셉스키가 이제 한쪽 윙을 완전 무너뜨리고 나니까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 상황 가운데 사르가 이제 파고들면서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습니다. 사르가 공을 측면에서 받아가지고 중간에 들어가고 있는 메디슨을 보는데, 이 크로스가 완전 좋은 타이밍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디슨 선수가 딱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에 그대로 크로스를 날렸고, 사르의 크로스를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제임스 메디슨이 이 토트넘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특유의 다트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토트넘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두 번째 골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2분 뒤쯤에 이 브레넌 존슨이 만들어냈는데 이 골을 만들어낸 주인공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 BBC에서도 아스톤 빌라가 완전 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콘사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됐고 손흥민 선수가 브레넌 존슨에게 좋은 패스를 딱 넣어주면서 존슨이 키퍼를 넘기는 좋은 슈팅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야 이거 뭐냐라고 화를 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존슨이 기뻐했던 이 골 장면을 좀 보면은 자 클루셉스키가 일단 콘사의 공을 뺏어냈습니다. 확실히 이제 상대 실책에서 비롯된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비교적 빠른 존슨에게 공을 줬죠. 그래서 이 존슨이 그대로 이 공을 원터치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공을 준 선택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을 줘가지고 그대로 원터치 마무리 굉장히 좋은 궤적을 그리면서 토트넘의 추가골을 만들어내는 브레넌 존슨의 아주 멋진 골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골이었고 존슨이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별로다 기량이 좀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비판 여론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빌라 파크의 사일런트 이 빌라의 홈구장이 조용해졌다라고 이 BBC에서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토트넘이 카운터에서 완전히 리더 이 역습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BB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그가 패스를 쫙 들고 있다가 브레넌 존슨이 딱 맞는 그 장소에 딱 나타났을 때 그때 패스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 장면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받아가지고 딱 잡았을 때 바로 패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브레넌 존슨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 수비수가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을 때 브레넌 존슨에게 딱 공을 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대1 상황이고 브레넌 존슨이 이걸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한 BBC의 해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토트넘이 굉장히 좀 잘 흐르는 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굉장히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레드카드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자멸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스톤 빌라에서 캐시만큼 싫어하는 선수가 있으면 바로 존 맥긴인데 우도기를 아예 로우킥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브레넌 존슨이 이 상황에서 맥긴을 거의 맺혀버리고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랑 손흥민 선수까지 달려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거의 벤치 클리어링 일어날 뻔했는데 바로 존 맥긴 선수는 이제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도기 선수는 이제 다행히도 큰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이 저번처럼 이제 반더벤 쓰러지고 무더기 쓰러지고 막 이러고 다음 경기에 못 나온다 이러면은 진짜 최악인데 그래도 우더기는 부상이 심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은 존 맥긴은 진짜 인간 쓰레기의 표본이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존 맥긴 진짜 멍청했다. 물론 이게 레드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이거 보기 싫은 파울이었다. 멍청하고 필요 없는 파울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BBC는 이 해외 네티즌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레드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심판이 옳은 결정을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남은 상황에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부분 중 하나가 존 맥긴이 레드카드를 받은 게 프리미어리그 205경기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순간 중에 하필이면 지금이냐 of all of the moments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하튼 존 맥긴 레드카드 받을만 했습니다. 전혀 불쌍하지 않고 자 73분부터 일단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어떤 공격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존슨 쪽이 아니라 클루셉스키 쪽을 바라보면서 클루셉스키 쪽으로 패스를 넣어줬는데 클루셉스키가 좀 느리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슈팅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한테 다시 줬죠.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해보려고 했지만 일단 상대방이 마크해가지고 이 상황이 좀 넘어가게 됐고 74분에도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달라고 하는데 클루셉스키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직접 슈팅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쨌건 이제 그 벤탄쿠르 교체에 들어온 벤탄쿠르 선수가 이제 교차로 뛰어주면서 상대 수비수를 이렇게 흐트러 놓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사실은 이제 유효 슈팅이라도 날려야 되는데 아예 날려버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극대노하는 그런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죠. 포로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땅볼 크로스를 줬는데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잘 마크한 상대 수비가 결국에는 손흥민한테 슈팅각을 내주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잘 한번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베르너 그리고 호이비에르를 이제 들여놓는데 교체를 시키죠. 교체를 시키면서 이제 좀 힘이 빠진 선수들을 좀 교체해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외 팬들 보면은 이번 경기 진짜 레드카드가 나오기 전에 이미 토트넘이 이기고 있는 경기였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경기력이다. 어쩌면 그 첼시 게임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클루세스키에게 드디어 이제 어시스트를 하나 받죠. 추가 시간 딱 들어간 상황에서 측면에서 완벽하게 이 클루세스키가 패스로 또 무너뜨리면서 오른쪽 측면을 무너뜨립니다. 완벽하게 공을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비어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는 베르너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니까 굳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 공을 원터치로 집어넣는데 이 궤적이 진짜 예술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집어넣고 본인의 리그 14번째 골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세리머니, 포로에 굉장히 기뻐하는 이빨이 또 인상적이네요. 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넣으면서 4위 자리는 사실상 토트넘이 잡아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골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붐! 완전 뭐 게임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너 코디 같은 경우에도 진짜 너무 좋은 결정력이었다. 손흥민 선수에게 그 외의 것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 하면 월드 클래스죠. 최고의 골이었고 최고의 축구 선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베르너에게 이제 어시스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못했던 세리머니 많이 하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후반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베르너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이걸 베르너가 원터치로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의 네 번째 골까지 터지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때 베르너가 공간 이해도가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 공간 뚫리죠. 그래서 베르너가 교차해서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 준 거 그대로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그 베르너의 킥도 완전히 좋았습니다. 이게 그 결정력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베르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체제 하에서 존슨, 메디슨, 손흥민, 베르너 다 원터치로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토트넘만의 어떤 공격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잡이 없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딱 차려주니까 티모 베르너가 꽂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파크가 점점 비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BBC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정 팬들은 완전 이제 날뛰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지만요. 여하튼 경기는 4대0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베르너를 도닥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는 유일하게 9점대의 평점을 받으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00분 뛰었고 하나의 골을 꽂아넣고 2개의 어시스트를 했는데 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날 경기 패스 스탯도 43개의 패스 중 37개 성공, 키패스 2개, 그중에 큰 찬스가 2개였으니까 진짜 손흥민 선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도 훌륭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외 반응 보면은 반더벤이 이제 0대0에서 나간 상황에서 좀 걱정됐는데 그러고 보면은 반더벤이 빠진 상황에서도 무실점 그리고 다득점 경기 토트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토트넘이 지금 굉장히 그 라이벌이죠. 이 4위 자리에 대한 라이벌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심지어 이 골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득실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토트넘이 4골이나 넣으면서 상대방의 어떤 득실차에 대한 어떤 유리한 부분 그 부분도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스톤 빌라랑 토트넘의 현재 성적을 살펴보면요. 토트넘은 승점 53점을 기록하고 있고 아스톤 빌라는 55점인데 그런데 이제 골득실이 지금 아스톤 빌라가 18, 토트넘이 2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점 동률이 되면은 토트넘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를 자력으로 지금 이기고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팬의 말이 결국 오늘의 하루를 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슈퍼 썬데이? 아니다. 슈퍼 쏜데이다. 오늘은 완전 손흥민 선수의 날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보여주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